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후원 해주시는 귀동량님, 눈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우누나27님, 팟빵으로 2만원 정기후원 해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70화 유튜브에 5,900원 후원해주신 대부요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데이터올리고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정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olic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댓글 소개 조금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할 게 생각보다 있어서 어떤 걸 소개할 거냐면 유튜브 댓글들을 소개를 좀 할 겁니다. 짠! 지난 시간에 올라왔었던 알패키지를 정말 만들어보자 화에 댓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권경모님께서 이런 핸즈온 스타일 너무 좋네요. 김 팀장님 질문도 너무 좋고요. 다른 고수분들 모시고 다른 핸즈온 라이브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영원한 후원자님이신 귀동님께서도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앨리스님도 없는 와중에 박박사님이 사회도 보시고 설명도 하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조만간 네 분 완전체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즐겁게 방송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팀장님이 요소요소 질문을 정말 잘 해주셨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워낙 고급진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기터브를 잘 모르거나 계정만 만들어 놓고 잘 사용하지 않는 유저들은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기회에는 프로그래밍을 알밖에 모르는 유저의 관점에서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글이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김병준님, 그러니까 데이터올릭은 배틀로얄인 거죠. 마지막에는 진행자 혼자 살아남는 농담입니다. 이번 화도 잘 보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부여님께서 내용 너무 알차네요 댓글도 달아주셨고, 빅터 림님께서 오 팟빵 말고 유튜브도 하셨던 거군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 이런 유튜브 한 지 활발한 꽤 댓글. 됐는데 네. 아직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나 봐요. 아니 참. 유튜브는 꽤 된 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했어요 사실 저희. 맞아. 원래부터 했습니다. 모르셨겠지만 시작부터 이 했습니다. 이런 유튜브 감성의 컨텐츠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인 거지. 계속 근데 그 소개에만 나오고 그 뒤에는 유튜브인 거다라는 인식을 없이 해서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도 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 향으로 한 적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모르셨을 수도 있죠. 소개에 유튜브도 있지만 그냥 거기는 스킵하기 딱 좋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댓글에 대한 답글도 제가 다 달았는데 다른 고수분들 모시고 핸즈온 라이브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저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많이 잘하시는 분들 섭외해서 저희가 질문해가면서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 확인해가면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동량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키지라는 주제를 좀 그냥 집중하고 싶어서 다른 더 알아야 되는 개념들 좀 패스패스 하면서 넘어간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깃허브에서 같이 협업하는 방법, PR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슈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깃허브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근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밤. 김 팀장님, 네. 카메라 컨디션이 다릅니다. 네. 제가 지금 원래 매번 제 그 아주 훌륭한 옷방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정이 있어서 집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하느라 이게 지금 그
그램에 달려있는 카메라인데 카메라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속도 때문에 제가 화질을 일부러 낮춰 놨어요. 네. 음.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보기 좋은 평소에는 너무 그램인가요? 제 얼굴 예. 저는 그램이면 네 그램 카메라가 그 카메라. 힌지에 달려 있는? 그렇죠. 위쪽에 달려있는. 위쪽에 달려 있어요. 위쪽에 달려 아 있어요? 아. 밑에 쪽 달려 있던 거는 이제 예전 모델이고 맞아요. 네 위쪽으로 밑에 쪽 거는 쓰기가 매우 어렵죠. 매우 항상 어려운 이 정도가 아니야. 턱이 이런 각도가 안 나와. 그니까 말도 안 되는 각도였는데 네 지금은 뭐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올라간 지 네. 됐구나. 몰랐어요. 올라온 지 꽤 됐어요. 네. 요즘 아마 건 안 사 그거 갖고. 불만을 제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요? 화상 아 회의할 때마다. 맞아요. 쓸 수 없습니다. 이거 투턱스 맞아요. 그냥 되고 얼굴에 다른 사람은 나를 보지 말거라 같은 느낌으로 있는 아 카메라라서. 그렇죠. 쓰려면 노트북을 들고 해야 돼. 만세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들고 하는 정도 되어야 좀 봐줄 만하게 나오더라. 근데 요즘엔 얘가 괜찮아요. 각도가 또 맞으려면 제가 보는 화면이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 맞아요. 예. 이게 그래 갖고 이게 정면보다 약간 더 앞으로 와야 돼. 예예예.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맞아요. 그렇군요. 저는 지난 회차에 만들었던 R 패키지 만들기에 모 패키지를 어 대충 골격을 다 완성을 하고 기능도 마무리를 지어서 최소 버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오. 예. 그새 또 그래서 열일을 하셨네요. 그래 갖고 고거를 좀 잠깐 화면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KONFP래. 코스페이싱의 모델이 에어스페이스. 있어 네. 갖고 예 그 모델을 사용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됐어요. 이름도 음. 바꿨습니다. 이름을 띠어? 띠어. 잘 졌어. 잘 졌어요. 띠어입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표시하는 거죠 이게. 예. 이 로고도 어. 만들고 예. 인기가 그리고 있네요. 그때 뭐 얘기했었던 배지들도 다 달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에는 값이 없죠. 이거는 크랜 다운로드만 계산을 해 갖고 값이 없는 거고요. 역시 크랜도 퍼블리시 아직 안 됐다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테스트 패스 잘 돼 있고 뭐 지금 그러면 버전이 크랜에 올리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 그것 때문에 아예 전면 개편도 1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 텍스트에만 특화된 패키지인데도 크란에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국가 특화된 데이터 패키지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제한은 네네네. 없나 보네요. 네네. 오. 어떤 언어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얘가 어디든 동작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 네네네. 윈도우만 음음. 동작하는 패키지 이런 건 안 받아줘요. 아하.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윈도우를 다 싸잡아 부셔야 됩니다. 진짜 무슨 말 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요. 윈도우만 조심해. 그런 말 없으면 하면 안 세상 돼. 편해. 윈도우만 없으면 너무 편한 걸 윈도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거 작동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오. 지금 여기서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하는 방법도 순서대로 작성을 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인스톨 패키지스 요거 명령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패키지는 그대로 잘 끝나고요. 그다음에 미니콘다 설치하고 런타임 설치하는 명령어가 있고 근데 그 런타임 설치하는 명령어에 뭐 가상 환경 이름을 추가로 바꾸고 싶으면 넣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똑같이 스페이스였나요?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함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총 2 네. 개죠. 오닉스 근데 런타임 여러분 설치하는 지금 거랑 이게 무슨 패키지냐면요. 띄어쓰기 안 된 한글을 집어넣으면 띄어쓰기를 해 주는 패키지입니다. 그걸 왜 말로 설명하고 있어? 이 로고만 알면 바로 딱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거 소리로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아. 지난 방송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 아무튼 방송을 몇 년 했는데 지금 그러게 3 년이나 했는데 안 네. 됩니다. 큰일 났네. 뭐 어쨌든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함수 하나 딱 있고 그거 가지고 문장을 어. 넣으면 그거 갖다가 띄어쓰기를 해 줍니다. 잘 동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델 자체도 문제가 없었고 그 변경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얘가 케라스랑 텐서플로우 1.9 버전 옛날 버전 쓰고 있는데 걔가 지금 현재 버전 파이썬 3.8 이상 버전에서 텐서플로우 1.9 버전을 사용할 수 없어요. 1.6 버전으로 내려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을 강제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어 갖고 최근 버전을 써도 상관없는 오닉스라는 버전의 모델로 모델 변경을 했고 모델을 변환했고 그거를 오닉스 런타임이라는 그 인퍼런스 전용 패키지가 있는데 그걸 불러와서 실행하는 걸로 변경을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토치 모델로 바꿔서 파이썬 디펜던시를 없애버릴 겁니다. 아무튼 이 작업을 했고, 그리고 애기가 지금 메롱하기 시작했어요. 메롱이요? 네. 그것도 발달 과업에 있는 겁니까? 메롱? 그럼요. 몇 살, 중요하죠. 몇 개월에 메롱을 하는가? 네, 고개 중요한 들기, 과업이. 네, 고개 아, 가누기랑 허리 세우기, 메롱, 그다음에 하기는 발차기 메롱을 이런 게 한다는 있어요. 얘기는 혀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곧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네, 그죠, 그죠. 그전에는 그 그렇군요. 옹알이를 혀를 안 쓰고 하는데 입모양만 아, 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나한테 혀를 혀가 쓰기 있다는 걸 시작했어요. 인지한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되네? 어, 라는 걸 이제 아는 단계. 재밌겠다. 혀 가지고 그래갖고, 놀기 얼마나 재밌겠어. 그래갖고 지금 그 힙색이라고 앞에 배에 차는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앉혀서 이제 집안 전체를 이제 구경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음, 매번 새롭게 구경하지만 매번 새롭게 신나서 그걸로 한참 놀고, 그다음에 놀다가 울기 시작해요. 그럼 졸린 거예요. 이제 다시 반대로 뒤집어 안아서 재우면 됩니다. 박 박사 이러다가 육아 방송 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뭐지? 그런 육아 방송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갖고 제가 뭐 그래요? 제가 잘할 수 오, 있는 분야도 아니고, 제가 해도 뭔가 예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거라서. 예. 계획은 있었어요, 원래. 첫째 때부터 계획이 있었었는데, 첫째의 장난감 만들어주기 이런 거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애들 부엌 놀잇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물이 안 음, 나와. 근데 이제 제가 수도가 안 나온다. 네, 수도가 안 나와. 그래서 디스펜서 같은 거 갖다가 수도를 만들어 줬어요. 물 나오게요? 네, 물 나오게. 진짜로 나와, 근데 그러면? 네, 물이 나와요. 그럼 밑에다가 이제 욕조 만들어 놓고 그 물 나오는 걸로 하면, 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제가 참고해서 했죠.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예. 뭐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했었다가, 도저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기가 그러면, 크는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네요. 그럼요. 더 어렸으면은, 첫째도 좀 어렸으면 얼굴 보여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자기 의사에 반하는 근데 초상권 있어서 안 됩니다. SNS 공유는 어. 엄마만 할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주어지는 권리군요. 뭐 커서 다시 협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방송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게스트분이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게스트분을 모시고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병천님을 모시고 이야기 진행하게 될 텐데요. 비전공자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거쳐서 지금 개발을 겸한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 경제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경제 관련된 정보들, 그다음에 그쪽에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질문을 좀 드리고, 그리고 파이썬 유저십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저희가 집요하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초대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 기구 금융 쪽인데요. 거기서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권병천이라고 합니다. 네, 박 와,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 박사님 말씀대로 저는 지금 주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 금융경제 시스템 관련 뭐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툴킷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국제기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오픈소스화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일반적인 파이썬 개발 방식을 거쳐서 아까 이제 박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R 패키지를 만들듯이 저희도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내부 리포지토리에 공유하고 이제 저희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패키지가 쓸모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유할 때도 사용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네. 이제 R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R을 예전에 사용하고 있는데 잘 안 사용해서 이제 좀 틀릴 수가 있는데 틀리면 좀 지적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R은 이제 크랜이라는 리포지토리에다가 패키지를 만드는 걸 올려서 이제 각국의 크랜의 이제 클론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택해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파이라는 리포지토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파이썬 유저들이 이제 인스톨할 때 거기서 받을 수 있는데 내부로도 이제 리포지토리를 이제 미러링을 할 수가 있어요. 미러링을 하게 되고 이제 내부 사용자들을 위한 이제 호스트하는 또 이제 그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 내부 라이브러리들을 올려놓고 저희 기구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식이죠. 네, 맞습니다. 뭐 첨언하자면 R도 가능하긴 합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약간 목차들을 조금 보내주셔갖고 그거 관련해 그거 보면서 저희도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좀만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제금융기구에서 그러면은 그 직함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나요? 저희가 원래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제 직함이 없었는데 그 최근에 아.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비즈니스 어널리스트라는 이제 직함으로 원래는 이제 그렇게 통용이 되다가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이제 인기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직을 하려면은 이제 타이틀이 이제 좀 괜찮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 직책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이제 3단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린시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에는 하는 업무는 프린시팔이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확하게 이제 책임 수석 이렇게 가나요? 그건 선임 사실 저도 잘 책임. 모르겠네요. 네. 네. 예, 가장 높은 이제 네, 맞아요. 네네. 뭐 정의를 또 그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시니어들의 시니어다. 약간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봤던 네, 것 같고. 네. 그런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걸로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짱이다 그죠, 이거죠. 그죠. 그 위로는 없어. 그 장짱 위로는 뭐 이런 거. 사장이야. 뭐 이런. 네. 사장 다음 나야. 뭐 이런 거군요. 그 어쨌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그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보면은 이제 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 뭐 이제 모델링 이게 이제 되게 중점 업무가 돼야지 되는 게 맞는데요. 저는 이제 이제 업무 양으로 보면은 그거는 한 20% 정도고 요즘에는 주로 어. 정말 파이썬 개발자로 진짜 소프트웨어 어. 엔지니어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딜 가나 좀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쪽 업무를 더 많이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제 타이틀을 달면은 이제 유저들이 이제 모델링을 한 거를 제가 서포트를 해주거나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일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유저들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구현을 못하는 경우는 제가 직접 구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저들이 자기네들이 익숙한 언어 이제 주로 그때는 이제 매틀랩 같은 이제 통계 패키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걸로 성능이 안 나오면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긴 했는데 파이썬으로 이제 소스를 이제 튜닝해주거나 그런 일을 주로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희 팀에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국제기구다 보니까 저희가 한 40년 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시스템들이 사일로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그것들을 이제 파이썬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개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시작하셨는지를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소개를 그냥 비전공자라고만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전공을 어떤 걸 하신 건가요? 저는 원래 경영학과 전공이었어요. 아, 경영학과 전공이다가 이제 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그때 이제 전공을 좀 받고 싶은 마음에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군대 좀 늦게 간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당시 6개월 이제 비전문가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6개월 이제 동안 이제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제 무료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그 그때는 이제 자바가 주로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도 그쵸. 그렇지만 네. 네. 이제 자바 언어를 6개월 동안 배워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도 사실 6개월 동안 배워서 그게 전공자가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6개월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 그 전산실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대학을 6개월 자바 개발을 하신 다음에 했는데 전산실을 바로 그러게. 취업을 하셨다고요? 그것도 이제 이게 이제 나 때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전 당연히 비전공자니까 이게 전산 쪽을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이제 품질 관리 이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업무 배치하다 보니까 제가 인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자격증들이 먹힐 때였거든요. 뭐 인제 6개월 자바 과정을 배웠으니까 그 인제 자바 전문 개발 인제 그 자격증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보더니 "아 아. 그럼 너는 전산실에서 일하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아 전산실로 배치를 받았죠. 네. 진짜. 그러면은 코딩을 학부 졸업하고 나서 처음 익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네. 그전에는 해 보신 적이 전혀 없고요? 그전에는 뭐 초등학교 때 학원 다닌 게 전부였죠. 아 뭐 컴퓨터 학원. 베이직 뭐 이런 거구나. 아. 맞습니다. 네네. 베이징. 네. 연식 나오네요 여기서 또. 아 네. 베이직으로 코딩을 시작했다 그러면 뭐 다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숨길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 저는 그래서 이게 6개월 과정이라고 하셔 갖고 요즘에는 데이터 분석 6개월 과정 이런 것도 많거든요. 3개월 과정, 6개월 맞아요. 과정 이런 게 있어서 '아 그런 걸 들으신 건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개발자 과정을 들으신 거네요? 그때는 데이터 그렇죠. 분석 과정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이 과정이 전혀 없었고 예. 뭐 그럼 어차피 다 어 아실 것 같은데 저 때가 인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90 년대 말이거든요. 그때 인제 태어나실 분도 계실 네. 텐데 그 90 년대 말에 인제 정부 그 개발자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인제 정말 개발자 아. 네. 개발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음.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삼성 멀티 캠퍼스라고 예전에 삼성 지금도 있습니다. SDS 아. 아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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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기관에서 인제 6개월짜리 과정을 만들어서 제가 듣게 어. 됐죠. 그 갑자기 그러면은 개발자로 방향을 전환하고 싶으셨던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당시에 인제 취업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뭔가는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전산 쪽이 취업도 잘 되고 해서 했는데 딱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제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적성에도 너무 잘 맞고. 어. 아 그렇구나. 음. 어떻게 야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면 이제 비슷한 또래 무슨 분들 중에 이렇게 요런 강의를 듣고 개발 일을 하고 계시거나 그 위에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꽤 계시겠네요 생각보다. 멀캠 그런 동기들. 그니까. 웹캠 동기들이 꽤 많죠. 근데 인제 그 웹캠에 왔을 때도 그 웹캠 사실 이제 그분들은 다 거의 다 전산을 전공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래 아 아하. 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다들 다 개발자가 되셨는데 저는 인제 사실 인제 그 웹캠 졸업 인제 그 멀티 캠퍼스 졸업하고도 취업이 좀 안 돼 가지고 좀 되게 한 2년 정도 늦어졌다가 인제 막차 타고 인제 나이도 그런데 막차 타고 인제 그렇게 취업이 됐죠. 아 힘드셨구나. 네 맞아요. 근데 정말 힘드셨네요. 그분들은 왜 전공을 했는데 그 과정을 또 들어오신 걸까요? 그냥 전공자면 바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이게 잘 기억이 안 그쵸. 나는데 저희 아유 지금 죄송합니다. 요건 제가 너무 파지 20년 말고 답하기 전이기 어려우실 때문에 텐데 빨리 네. 넘어가도록 제가 하시죠. 실수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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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럼 개발자로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건데 그죠? 근데 이제 네. 지금은 분석가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 단계의 변경도 그러면 되게 큰 점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 예. 어떻게 그 된 사람들이 거 많이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개발자 중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던데. 그죠?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에 개발 교양이 없으면 아무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박 박사 의견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병차님이 그 길을 걸으신 거니까 그죠? 그죠, 어떤 그죠. 계기로 옮기시게 됐는지 그다음에 두 이게 직무를 사실 뭐 비교하는 얘기 제가 해주시면 재밌겠네요. 저도 이게 뭔가 인제 들으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게 임팩트 있는 뭔가 계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인생은 그랬던 것 같진 않고요. 이게 어 그럼요. 저희 지금 들어오신 네. 분들 거의 다 그러셨어요. 가만히 아. 있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이런 대답 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사실 인제 개발자의 길을 걷다가 이게 인제 대기업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업무가 개발에서 인제 프로젝트 관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죠, 그죠. 인제 예. 코딩에서 손을 놓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계속 인제 네. 다른 이제 외부 외주사 업체랑 관리. 같이 예. 일하면서 네 관리만 하게 되니까 그런 제가 경력을 잃어버리는 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인제 사용자들이 인제 거기는 정말 비전공자에서 인제 코딩도 전혀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효과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R을 시작했는데 R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제가 예전에 했던 개발 그 환경과 좀 너무 다른 것들 때문에 좀 맞아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왜 그래서 파이썬 이제 쓰시는지 이해가 파이썬을 됩니다. 네. 이제 파이썬을 보니까 근데 이제 파이썬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VS 코드라든지 좋은 툴들이 없고 그냥 그 유료 툴 중에 하나인 그 파이참이라는 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물론 네. 널리 쓰이겠지만 네. 그 툴을 이용하니까 예전에 개발했던 그 IDE 환경과 너무 동일하고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용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이드 잡이었죠. 이제 주 잡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 이제 관리고 사이드 잡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킬이 향상되고 그러면서 제 평판도 좀 알려지게 되고 그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되면서 근데 네. 사용자분들의 어려움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쉽게 이제 쉬운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경제 모형을 돌릴 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널리 사용되는 이제 회귀 분석을 돌린다라는 과정을 하게 되면 이 회귀 분석을 한 1000번 정도 돌려야 되는 이제 경우가 있으면은 어떤 사용자는 for loop 자체를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그걸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죠. 그 병천님 여기서 사용자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제 전공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같은 회사에서 연구자들? 일하시고 계시는 다른 옆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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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역할이 있으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분석가를 전공 서포트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음.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단순 사례 뭐 이제 국가를 여러 개 국가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코드인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인제 이제 국가별로 다 코드를 다 일일이 다 만들어 놓는. 그렇게 음. 되면은 이제 for loop로만 바꿔줘도 이 사람들은 '이게 되는 건가?' 싶은 그죠. 거죠. 아니 이제 제가 맞아요. 그랬어요, 제가. 제가 예전에 저는 분석할 때 SPSS를 썼는데 SPSS는 원래 이제 기본 사용 방법은 구이 방식이라서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다가 쪼끔 한 단계 들어가면 이제 신텍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X에 들어가는 변수만 바꿔가면서 라인을 1000개 짜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두고 맞아. 박수를 친다. '야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맞습니다. 네. 하면서. 맞아. 왜냐면 for를 쓰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 학교에서. 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단순한 얘기고 요즘에 그럼 최근 사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인제 쪼금 이제 다들 인제 경제학 전공하신 금융경제 전공하신 분들도 코딩을 인제 너무 잘하셔서 코딩을 인제 딱 수준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이제 그런 거죠. 자기 컴퓨터로 인제 이것도 뭐 인제 언제나 모형은 회계 분석 관련된 모형이더라고요. 이제 회계 분석 관련된 모형을 돌리는데 데이터가 워낙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메모리는 32 기가인데 이 데이터를 계속 올리면서 루프를 돌리면 32 기가가 어느 순간 다 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 계속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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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인제 파이썬을 요즘은 많이 쓰는데 예전에 뭐 매틀랩 같은 경우를 쓰다 보면은 이게 인제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인제 그런 경우를 들고 오면은 제가 인제 이제 뭐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만 올려서 인제 계산하고 메모리를 뭐 지워 주거나 아니면은 그 스페이스에 다시 덮어 써서 계산해 주는 그렇게 인제 소스 코딩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인제 사이드 잡으로 많이 했었죠. 지금도. 아. 음.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역할을 하시게 된 거군요. 데이터 엔지니어 그렇죠. 역할을. 데이터 엔지니어 역할이 맞습니다. 네. 네. 어. 예전에 내가 익혔던 그 자바 시절의 코딩 실력이 나중에 빛을 발하시게 된 거네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그런 프로그래밍 스킬이 없었으면은 전혀 도움이 못 됐겠죠. 네. 음. 공감이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R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가르쳐 줄 때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가르쳐 줄 때는 메모리 관리나 CPU 스케줄러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전달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앞에 원래 개발자로서 배워야 될 때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런 것들이 이제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도움이 좀 되셨던 것 같고 덕분에 이제 그쪽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징검다리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때 넘어갈 때도 사실 인제 저는 사실 그때 처음에 대기업 전산실에 들어갔을 때만 전산실에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인제 사용자 부서 쪽에 있었어요. 뭐 지금 인제 있는 금융기구에서도 사용자 부서 내에 있는 IT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 전산실은 따로 있지만 그 인제 IT 팀에서 따로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인제 이 사람들한테도 데이터 분석 업무가 너무 생소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저도 배우고 싶은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저도. 근데 인제 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아까 인제 박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핸즈 온 이그젬플 사례가 요즘에 너무 많은데 맞아요, 그걸 맞아요. 따라 하다가 인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에서는 이게 인제 유명한 채널 중에 하나가 인제 그 트래버시 미디어라고 그 있는데 인제 그분이 하는 파이썬 뭐 크래시 코스라든지 인제 파이썬 어드밴스드 인제 인제 그 핸즈 온 이그젬플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1년 내내 집에 오면은 그분이 하는 인제 핸즈 온 이그젬플을 혼자서 계속 따라해 봤어요. 따라해 보면서 하다 보니까 어. 그 파이썬 코딩이 익어가고 한 1 년이 지나니깐 익숙해지고 인제 제가 자연스럽게 리드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음. 음. 되게 1년 그 핸즈 온 동안 코스를 이그젬플 사 따라가셨다고요? 네. 이게 인제 예를 들어서 그 트래버시 미디어라고 제가 한번 링크를 드려 볼까요? 네네. 미리 지금 저도 찾아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인제 알 수 있죠. 어떤 코스를 1 년이나 하다니. 보통 한 잠시만요. 2주 이거를 하고 '아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1년 동안 지금 네 하셨군요. 음. 예 여기다 보내야 되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사실 인제 그분이 2 시간짜리 크래시 코스를 만드는데 이게 인제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인제 저도 언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리액트라든지 뭐 뷰라든지 프론트 엔드 쪽도 되게 많이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2 시간짜리 크래시 코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거를 눈에 뭐지? 안 보고도 제가 정말 익숙하게끔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0 시간은 걸렸어요. 아 이게 연습하는 처음에 2 시간이요. 시간 그냥 그 2 시간을 절대 그냥 따라할 수는 없고 계속 멈추면서 따라하니까 그것도 그냥 따라해도 한 5-6 시간은 그냥 가는데 그게 인제 제가 안 보고 인제 욕심이 좀 있어 가지고 그냥 안 보고도 '내가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 인제라는 걸 해 보고 아. 싶어 가지고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필사하듯이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안 보면 전혀 못 따라하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다가 와. 인제 그다음에는 인제 덮고 똑같은 코드, 똑같은 인제 인제 VS 코드에다가 똑같은 스트럭처로 똑같이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죠. 어 이게 뭐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전공자로서 만약 이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되게 효율적인 음.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엄두가 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자바 개발을 하셨었고 그러니깐 그 음. 개발 환경이라는 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언어가 익숙해지는 시간을 들이는데 엄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도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은 메모리랑 딥카피 뭐 이런 게 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네. 가르쳐 주면 화내요. "무슨 짓이냐 지금." 예. 근데 뭐 그거 아는 걸로 또 유세 부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 뭐 "왜 이렇게밖에 못 잤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음. 과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엄두가 나시니까 '능숙해지는 데 시간을 쓰실 수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 그래서 파이썬이랑 자바를 장착하시고 분석가로 다 결국엔 넘어가셨습니다. 취업을 분석가로 완전히 바꾸시게 된 건 언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실 때는 프로젝트 매니징 일에 있으시다가 그런 일들을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분석가 전용 일자리로 이직을 하시게 되셨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인제 네. 국제기구에서 제가 지금 한 7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첫 4 년간은 사실 저도 인제 완전히 한국에서만 자랐고 영어가 전혀 익숙하지 않고 지금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데 그때도 이제 영어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인제 시스템 관리하고 그런 인제 사이드 잡으로 사용자들 서포트하고 그러다가 인제 저희 이제 기구 내에서 인제 경력 개발을 위해서 다른 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때 인사팀으로 어. 이동을 했었어요.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인사팀으로 이동했는데 인사팀은 더 이게 인제 인제 금융경제보다 인제 제가 있었던 팀보다 더 인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제 좀 수작업이 많은 이렇게 인제 주로 엑셀로 일하고 있는 이제 그죠, 그죠, 그죠. 부서였었죠. 네. 네. 그래서 엑셀을 그걸 왜 사랑하는 그렇게 부서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들 그렇게 일합니다. 아니 들으시는 인사팀원들이 하는 말씀 아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인제 아 거기서 인제 개발팀에서 인사팀으로 가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점프라니. 그래서 이제 인사팀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도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성평등을 다뤄야 되는 이제 성평등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게 이제 기구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구가 그 성적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이제 비전까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이제 비전을 가지고 분석 결과 같은 게 필요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평등이라면 분석해야 인사 되는데 선발 과정에서의 성평등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그 매니지먼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비율대로 이제 여성과 남성을 뽑았으면 이제 직책과 이제 어떤 직책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그럼 향후 5년 약 5년 후에는 우리 기구의 성적 비율? 이거 한국말로 바꾸려니까 약간 어렵네요. 제가 맨날 이제 네, 영어로 이제 얘기하셔도 영어로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그 예. 정도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이제 괜찮습니다. 이 젠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해있을 거냐라는 그거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정말 좋은 모형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형들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사실 제가 야간으로 박사 과정을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박사, 일을 몇 개를 뭐라고요? 일이랑 공부를 몇 개를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아까 1년 동안 코스 듣는다 하실 때부터 내가 알아봤던 거. 그거는 국제기구에 있을 때 한 거였고요. 한 거고, 아니 뭐 네, 순서가 이거는, 중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야간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을 때, 그때 전공이 이제 산업공학이었는데, 그 산업공학 전공 아, 주제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 음, 시뮬레이션 중에 제가 그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이라고 해서 그 이제 행위자 기반 모델링.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학에서 나온 모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사회과학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고, 이제 그 모델로 이제 그 논문을 쓴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로 시뮬레이터를 만들면 아마 우리가 매니지먼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결과를 조건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의견을 냈고 받아들여져서 이제 파이썬 패키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모형을 이제 매니지먼트한테 보여주고 설득이 됐었죠. 이제 그렇게 그거를 지금 되면서 인사팀 가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네, 인사팀에서 이제 오, 그 일을 해서 네. 어 이제 봐봐. 지금 모든 회사의 인사팀에서 한 명씩 다 자르고 개발자를 뽑아야 된다니까? 그거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 적극적으로 자르지 동의합니다. 말고 그냥 뽑으면 되지. 아무튼 아니야, 잘라야 돼. 근데 왜냐면, 그거를 인사팀 가서 그 설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 필요하지 않겠냐. 그거 네. 설득하는 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인사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익숙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매니지먼트한테 워낙 그렇게 푸시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결국은 몰릴 대로 몰리다 보니까 이제 제안을 아, 하면 가만 해보자. 이제 그렇게 되는 뭐라도 해봐야 상황까지 되는 왔기 때문에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 뭐라도 요 해봐야 되는 주제가 상황까지 지금 오, 끼워지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었었겠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이거 음, 빨리 안 해? 라고 찍어 누르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고. 뭐지? 그, 스텝 부서들한테 텍스트 분석 이런 것들 갑자기 막 성행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위에서 왜 네. 분석 결과만 내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마침 그거 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회사에 심지어 왔어. 박사 전공이야. 박사야. 그거를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역시 네, 인생은 타이밍.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제 그 커리어 매니지먼트가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제 본업 부서로 이동하게 될 때 이제 아무래도 그 성과를 좀 인정받아서 그러면서 제 직책이 이제 그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바뀌면서 그게 2년 전이네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서 아,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라 모델링 해야 될 양반이구만.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런 네, 쪽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 이제 현재 지금 팀 회사에서, 사정상 네, 네. 네. 지금 죄송. 회사에서 현재 팀 원래 네. 개발로 취업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요. 그 국제기구 취업할 때는 그 시스템 어드민. 그래서 이제 시스템 관리자로 아, 취업을 했었죠. 아. 아, 되게 다방면의 직무를 거치셨군요. 그죠? 그 음.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스템 관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제 이력에 드렸을 텐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 그 이제 순수과학 그 연구소에서 그 클러스터링 컴퓨터를 관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익혔던 그 이제 지금 거의 국제기구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시스템들이 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배웠던 이제 그 클러스터링 그 리눅스 환경이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운이 좋게 이렇게 여기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은 국제기구 취업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업무 담당 이런 식으로 시스템 어드민, 소프트웨어 뭐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취업되기는 사실 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음, 말이에요. 지금 지원을 어떻게 알고 하셨지서부터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왜 아니 머릿속에 제일 잠깐만. 먼저 떠오르는 어떤 직무는 아니잖아요. 해외 취업을 거기다가 지금 노릴 사실 또 때. 생각해보면 순수과학연구소에 클러스터 서버 관리로 들어가시게 된 경위도 지금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런 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우리가 지금 처음 들었던 건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 대기업 개발자로 시작하셨는데 6개월 그, 자바를 그렇죠. 배우시고 그러니까. 대기업 개발자를 갔다가 갑자기 현재 직무가 점프가 됐는데 너무 돌아와 많아서 보니 정신이 과거가 없는데. 지금 더 비어있네요 지금. 경차님, 그 시스템 이거를 어드민이라는 게 혹시 그 생소한 얘기가 분들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시스템 네. 어드민이라는 게 뭔가요? 잠깐만.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제가 이제 대기업을 한 4년 정도 다니다가 아무래도 이게 막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저는 MZ 세대는 아니지만 이제 MZ 세대 분들도 분명히 이제 그렇게 원하는 업무를 안 맡았을 때 오는 이제 자기 이제 좀 괴리가 생길 텐데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업무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냥 계획을 그만두면서 와. 이제 우와. 먹고는 살아야 와.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부터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 쪽에 일은 해보고 싶은데 또 그쪽에 미처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잡서칭을 하다 보니까 그 연구소에서 이제 그 전산 개발 이제 자를 뽑더라고요. 우선은 여기 먼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거기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그 연구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대용량 계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머신러닝이 전혀 이제 물론 예전부터 AI는 있었지만 정말 많이 안 쓰이던 이제 시대였거든요. 막 그래서 이제 패더 슈퍼컴퓨터 뭐 그리고 뭐 맞습니다. 네, 슬램 뭐 네, 이런 거 쓸 때죠 지금.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가니까 이제 그 연구소에 그 노드가 한 512 노드짜리 클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진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을 다니다가 근데 또 이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꿈을 쫓아갔는데 또 이제 꿈을 쫓아가니까 또 먹고 사는 게 또 막막해지는 이제 저도 그때 막 이제 아기 낳고 막 결혼하고 막 그럴 때라 아 아무래도 연봉이 안 많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깎이셨군요. 그렇죠. 네. 이게 국가기관이다 순수 과학인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국제기구 아니 국내 공공기관으로 이제 이직을 했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아. 금융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고 이제 이직을 하다 보니까 또 한 5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침 그때 또 잡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국내의 금융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국제 금융기구에 그 이제 잡이 나오면 이제 공지사항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 공지사항을 보고 그래요? 이제 네, 지원을 했지만 근데 이 경로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사실 어,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만약에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기구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뭐 UN 뭐 IMF 뭐 이런 국제기구들 홈페이지에 가셔서 커리어 쪽에 이제 보시면 그 잡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는 있죠. 그렇게라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음, 저도 최근에 국제기구 중에 한 군데에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개발자 같은 걸 공고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좀 관심 있게 봤던 적이 음,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한국에서 찾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한국 뭐 지사 이런 데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시아 쪽 지원하는 개발자라든지 지금 아마 병철님께서는 아예 유럽으로 넘어가는 공고에 대한 지원을 하신 거겠지만 그쪽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이 음. 됩니다.
그 병치님 예. 제가 여쭤봤던 게 그 시스템 어드민이 무슨 일입니까? 였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네. 그 시스템 제가 어드민을 어떻게 이해하기로는 갖느냐. 아, 제가 네네. 정리를 해서 여쭤볼게요. 그 네. 바이오 인포메틱스 쪽에 일을 하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여러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클러스터링 환경이 있었고 그거를 관리하는 게 시스템 어드민인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데 정확하게 하시다가 지금 네, 네. 리눅스를 잘 모르실 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리눅스를 그죠? 몰랐을 때죠. 네, 사실 그전에는 그냥 윈도우에서 자바 개발하셨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지금 네. 보니까.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국내 대기업 다닐 때, 그때가 이제 정말 오래된 시스템이긴 한데, 선에서, 저도 이름을 까먹었네요. 이제 선이라는 회사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었고, 네. 거기서 만든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선 거 이름이 오. 뭐였지? 네, 저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리눅스는 거기서 조금 아는 상태였고, 근데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열심히 이제 리눅스를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익숙하게 됐죠. 그래서 그 금융국제기구의 시스템 어드민도 동일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들도 다 리눅스로 되어 있고, 그 리눅스에 이제 사용자들을 위한 여러 스크립트들, 지금은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펄로 다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펄로 짜여 있는 맞아. 그 스크립트들을 관리하고, 그 스크립트들이 다 이제 스케줄링이 되어가지고 매일매일 잡들이 돌아가고, 그 스케줄링된 잡들이 이제 만드는 데이터들,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들, 만드는 데이터들이 제대로 서버 내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지, 생성이 되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는지, 그걸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제가 했었던 시스템 어드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제금융기구에서 그 일을 하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랬다가 하면서 이제 이제 그거를 한 4년 네, 정도. 인사부서로 가셨다가 이렇게. 네. 야,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키워드들이나 제품들이 사실 저에게는 정말 그 교과서에. 역사에서 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 그러니까 마이크로 이게 시스템즈는 자바를 만든 회사예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미 지금은 오라클로 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서는 맞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찾아보니까 솔라리스네요. 솔라리스랑 선OS. 솔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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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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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리스 사용하는 데는 맞습니다. 지금 네. 레거시 정도만 남아 있고 새로 쓰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쓰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죠? 하던 작업 네.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시스템 어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거고. 그렇죠. 네. 제가 옛날에 하드웨어 서버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매달려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이제 막 모두가 기계까지는 그렇게 다루진 일하지 않았고. 네. 네? 그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일하지 않았을까요? 서버를 직접 네. 맞아요, 만들어서 맞아요. 관리하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정도 500대나 넘는 노드를 묶어서 클러스터링해서 관리하는 식의 경험은 굉장히 흔치 않았을 거예요, 당시로 따져도. 그 노드가 500대라는 거는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500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걔네끼리 제가 유기적으로 기억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거군요. 네. 진짜 그 PC가 5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렉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렉에 한 24대씩 해가지고 그 렉이 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이제 앞뒤로 이제 에어컨이랑 그 다음에 그 공조기들이 이제 있으면서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고, 그 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SSD라는 게 없어가지고 비쌌죠. 상당히 비싸서. HDD니까 이게 510이 되면 하루에 한 두세 시간 꼭 이제 하드가 망가지면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했던 일은 하드를 바꿔서 이제 하드 바꾸고 이제 리눅스 다시 까는 거야 뭐. 네, 리눅스 설치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네.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서버실이라고 부르나요? 그 환경을?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나요? 데이터 센터 요즘에 같은 자체적으로 개념이겠죠? 가지고 있는 곳은 없고 데이터 센터가 아예 쿨링 시스템을 같이 갖추고 있죠. 더 거대하게 만들어서. 네. IDC 같은 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떼는 얘기하기 싫다고 하셨지만 라떼는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재밌는데? 어디서 들었냐 이런 얘기를. 너무 들으신 분들은 너무 신기하죠. 이거 정말 교과서에서나 봤던 얘기인데.
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된 제가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맞아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컴퓨터보다 몇십 배 정도 큰 걸 쓰시는 거 겪어보신 건데 그거를 지금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두고 쓰신 거니까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희 아까 패키지 개발하신 거 조금 더 얘기 더 해줄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개발 일 말고도 다른 걸 더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팀 갔다가 다시 개발팀으로 오셔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모델링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인제 원래 모델링 관련된 일을 하러 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인제 그 국내 금융 공기업에서 한 5년 있었고 그때 인제 한 10년 정도 인제 금융 쪽에서 근데 인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금융이랑은 제가 하는 금융은 약간 다르거든요. 인제 이게 인제 언제 소개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금융이 인제 약간 독특한 이제 완전 순수 경제 쪽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인제 그 마켓에서 사용하는 그 분석이 아니라 순수 경제학 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금융 경제 쪽이어서 도메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제가 인제 팀을 옮기고 나서 가장 팀에서 중요했던 업무가 인제 한 40년 된 이제 시스템들을 인제 서서히 이제 40년 된 시스템들의 뭐 아마 제가 이제 페임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페임이라고 인제 통계 엔진인데 엔진이 인제 서비스가 끊어지면서 이제 빨리 이거를 대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제 이걸 파이썬으로 인제 결정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시점이어 가지고 이제 외부 업체 인제 저희는 유럽에 있다 보니까 인제 독일 업체랑 계약을 해서 독일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이 독일 개발자들이 이 도메인 날리지가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제가 도메인 날리지는 제가 있다 보니까 인제 제가 인제 이제 리드 프로그래머가 돼 가지고 이 현재 있는 통계 툴을 파이썬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 페임이라는 그 시스템은 유료 툴이었던 건가요? 라이선스를 네. 인제 구매하셨어요? 근데 그게 네. 서비스를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인제 이게 이제 한 와. 1960 년대에 개발된 엔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본인 인제 그 회사에서도 이게 인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넣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매틀랩이라든지 인제 지금은 매틀랩은 인제 새로 나온 언어가 아닌데 인제 당시만 해도 새로 나오는 매틀랩이라든지 인제 더 새로 나온 뭐 R이라든지 미래니까. 파이썬 뭐 스타이타 이런 언어들을 에 대한 이런 언어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여기선 제공을 할 수가 없고 만든다 하더라도 너무 음. 구조가 인제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본인들도 인제 이 "서비스를 중단하겠습니다."라는 공지를 2000 년대 초반부터 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거를 초반이요? 사용하는 예. "우리 그럼에도 안 할 거야, 안 할 불구하고 거야." 계속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데 너무 많은 국제 근데도 회사들 인제 뭐 금융기관도 인제 이런 국제기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쓰고 계속 있고. 그게 와. 미뤄지다가 한 5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년 전에 그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제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그러다 인제 지금으로부터 5 이미 네. 년 중단이 전에요? 됐어요? 중단됐습니다. 네. 중단됐고요. 지금은 인제 작은 업체들에서 인제 작은 업체들에서 그거를 인제 자기네들이 유지보수. 인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지보수 해 근데 인제 주겠다. 네. 유지보수. "유지보수 해 네. 주겠다." 해 가지고 인제 예.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희 쪽에서도 너무 불안하고 하니까 이걸 빨리 바꾸지 아. 않으면 이러다가 인제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 없으니까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제 분석 일보다는 개발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20% 정도만 분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석 일도 좀 재밌는 게 많았는데요. 최근에 분석 일은 저도 인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정말 최근이죠. 인제 클라우드 시스템 저희 회사는 오픈시프트를 쓰고 있거든요. 레드햇에서 만든. 오픈시프트도 최근은 아니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금융권의 속도감이 좀 달라요, 다른 것하고. 그래도 예 저는 오픈시프트 쓰면서 너무 내가 이렇게 막 네 노드를 막 그죠. 그럼요. 마음대로 막 오픈시프트가 금융권 파이썬으로 되어 내에서 뭐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예예. 아마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시프트 하에서 저희도 이제 GPU 써가지고 만든 이제 그런 이제 모델링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한 20% 정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배경을 소개하면 오픈시프트는 그 오픈 소스로 만드는 클라우드 서비스용 도구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인데 이제 걔가 원래 통신사 쪽에서 꽤 썼어요. 그래서 통신사들의 그 통신 인프라들을 가상화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하겠다. 약간 이런 데서 많이 사용했었고 아마 권명철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좀 사실 오픈시프트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지금 되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올라와 있는 솔루션이라서 그래서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쿠버네티스 쓰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페임으로 되어 있던 시스템이 대부분 파이썬 베이스로 다 옮겨갔나요? 다 근데 옮겨갔나요? 이게 저희 은행에서 한 40년을 쓰다 보니까 문제는 이 페임이라는 시스템 내에 저희 비즈니스 로직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직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그 통계 분석을 이제 여러 가지 수식 함수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이제 수식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외부로 공표하는 건데 그게 이제 4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계열이 들어오면 맨 처음에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단순했는데 계속 복잡해지면서 그 수식이 어떤 거는 1000줄도 넘어가는 수식이 있거든요. 그게 다 수식이거든요. 수식,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 수식. 근데 이런 거를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이거를 이 수식, 어떤 수식을 이제 파싱을 해서 파이썬으로 이제 파이썬 포뮬러로 바꾸면 일이 쉽게 해결되는데 이 수식의 복잡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파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이 하나하나 지금 그런 게 한 2만여 개의 수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한 거를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독일 개발자들한테 그 요구사항을 만들어서 던지고 그럼 이제 그 독일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이제 저희도 똑같이 이제 에자일 스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2주마다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돌려가지고 2주마다 계속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저희 내부에서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그 일을 계속 하고 그럼 있는데 아마 그거를 끝나려면 이해하는 게 일인 거군요. 이해하는 게 그렇죠. 어려워서. 네, 그럼 그것도 맞습니다. 네. 코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페임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페임 페임 언어. 랭귀지로. 네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는 너무 익숙하지 않고 이제 그 경제 이제 그 통계 처리에 대한 이제 저희는 이 용어를 통계 편제라고 하는데 이 통계 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계열이 들어오면 이 시계열을 처리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통계 편제 기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포뮬러를 제가 분석을 해서 어떤 기법들을 이렇게 이제 어떤 필요한 이제 기능 요구 사항들을 쭉 정의를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이제 타스크를 만들어가지고 개발자들한테 이제 어사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경제학적인 지식이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따로 병철님이 학습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파트를 담당하는 따로 이론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금융 시스템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다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모델 네, 영어로 해주셔도 됩니다. 경제 네. 이거는 뭐 똑같아서 근데 경제 분석과 통계 편제 이렇게 나눠야 될 거거든요. 통계 네. 편제라고 하면 정해져 있어요. 오퍼레이션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프로세싱 해야 될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는 상당히 단순한 편이에요. 복잡도가 높아서 그렇지. 프로세스가 많다는 거군요. 프로세스가 많습니다. 계절의 수식은 복잡할 것이 없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그렇군요. 분석이라고 하면 이런 정해진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경제학자들의 진짜 머릿속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그러한 경제학 지식에 따라서 어떤 모델링을 정말
애드옥하게 하는 거죠. 정말 뭐라 그래. 네. 일이 근데 막 일어날 때마다 일시적으로 하는 걸 애드옥하게 한다라고 일시적으로 막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그때마다 막 모형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인제 이제 구체적으로 상태지 않고 이제 이러한 모형이 필요해라는 걸 인제 되게 음. 구두로 막 설명을 해 주면 이제 그거 본인들도 사실 이 모형에 대한 결과를 몰라요, 이 경제 분석 쪽에서는.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면은 어. 제가 이해한 대로 인제 개발을 하고 보여주고 아니면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이 반복 과정을 정말 한 십수 번은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모형이 음. 구체화가 되고 그러니까 경제학자의 머릿속에 있는 모델을 코드로 구현하신 다음에 '이게 네 머리에 있는 모델 맞아?'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렵겠다. 지금 네. 계시는 어. 곳이 약간 한국에서 따지면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 하는 음. 일을 국제적으로 하는 곳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거시경제를 해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일인 거죠?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거시경제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를 채용하거나 프로젝트 리딩을 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통계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구인구직 하는 자리를 보면서 '이거 재밌겠다. 하고 싶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는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런 어 생각이. 한국의 환경은 어떠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레거시가 거기도 있을 거고 그걸 비교할 수 아 그걸 없을 바꾸는 작업을 하러 레거시가 가는 있겠다. 거잖아요. 잠깐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은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그 개발자분들이 이런 인제 금융 공기 아니면 한국은행이라든지 여러 통계청이라든지 오시게 되면 물론 그런 사례를 제가 좀 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본인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정말요? 아 왜지? 왜일까요 네. 그거는? 그게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너무 말씀하셨던 달라서. 대로 네. 그렇죠. fame이라는 근데 다른 선생님 보면은 fame이라는 걸 컨버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신기술이 아니잖아요. 옛날 기술을 가지고 아.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옛날 기술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바꿔주고 2 년, 3 년이 지나면 내가 아는 기술은 똑같은데 시간은 3 년이 지나 있고. 근데 옛날 게 그걸 되고. 아 만약에 이 페임이라는 걸 잘 알게 된 게 나한테 이익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뭔가 구원어를 탐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시겠네요. 어. 아니 근데 어. 시스템의 현대화 경험 자체가 사실 다른 기업에서도 쓸모 있는 경험일 거는 같은데 그게 다른 분들의 사례를 보셨다 그래 갖고 저는 되게 놀랐네요. 지금 그러니까 인제 뭐지? 만약에 네네. 인제 만약에 인제 정말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나의 기술은 계속 인제 발전이 돼야 되고 내가 앞으로 인제 이 넥스트 스텝으로 음. 나갈 때는 인제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한 단계 점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이제 음. 3 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만약에 음.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게 '나는 그냥 그쪽에서만 그쪽 분야에서만 돌겠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걸 끌어다가 현대 정도로 만드는 일만 계속 하게 되니까 그게 좀 그런 생각 걱정이 받으실 수 되는 있겠네요. 거죠. 네. 근데 와서 하는 음. 일들은 가서 충분히 개발자로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할 일이 그죠. 얼마나 많겠어요. 안 해 놓은 게 많을 테니.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약간 뭐 아까 말했던 제가 뭐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국가기관 내에서 스텝 조직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기업 내에서의 총무 같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총무인 사람이 엑셀로 작업하던 일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깐 개발자가 붙어서 그거를 지금 병천 님이 다른 회사에서 했던 일을 했던 것처럼 국가기관 레벨에서 하는 엑셀 작업해 왔던 뭐 당연히 지금은 엑셀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다른 거였겠지만 그거를 지금 개발자가 그걸 더 생산성 있게 만들어 줄 만한 것들을 해내는 과정을 하게 될 만한 기회들이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인들이 벌써 꽤 있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회사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그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병천님이 걱정하시는 건 조금 과거의 일, 그러니까 세임을 할 때 같은 일대의 일일 것 같고, 지금 현대화 작업 일대의 일들이 다른 회사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일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음. 저는 다른 음. 분들도 많이 겪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같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맞습니다. 들었던 이게 근데 거는 금융 쪽에서 SaaS로 되어 있는 게 여전히 있는데 SaaS 개발자가 없어서 사람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SaaS를 R로 바꾸거나 파이썬으로 바꾸거나 이런 일을 여전히 하느라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최근에도 들었어요. 뭐 불과 그것뿐만이 며칠 아니에요. 전에. 그 뭐지, IBM이 나오는 OS 중에 메인프레임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유료 OS예요. 헐. 금융기관에 아직도 그게 있어서 그거 리눅스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었고, 그거 바꿔서 엄청난 놀라움을 선사한 게 카카오뱅크였어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메인프레임을 안 썼다고? 너 뭐야?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약간 이렇게 됐었어요. 네. 요즘에는 많이 현대화한다고 리눅스로 전환하는 추세인 건 맞는데, 여전히 이제 코어 라이브러리 같은 거 빌드할 때 문제 생기면 거기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네. 그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되게 큰 이슈일 텐데 그죠? 이제 그런 걸 증명하는 서비스들이 조금씩 인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나오고 맞아요, 나면 안 맞아요. 따라갈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요. 심지어 저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는 우리은행이 전산망을 자체로 아직까지 가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구축하기 시작한대요.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저 그 기사 디테일은 아직 안 봤는데 다음에 한번 봐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그 박 박사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이제 뭐 이제 기관, 뭐 특정 기관 예를 드는 건 아니고 이제 범용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산 업무가 이런 이제 일반 기관이라든지 국제 기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스텝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추세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기구도 그렇고, 다른 기구도, 이제 제가 아는 다른 기구도 그런데, 이제 이 IT가 좀 주도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고, 그쪽의 예산과 이제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게 한 3, 4년 정도라고 봐도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3년, 4년을 겪으면서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IT가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계속 인식이 되고, 인제 기구에서 인제 여러 인제 기관 기구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인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IT가 주도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비판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정말 조심스러운데, 그 너무 기술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음. 너무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 이제 비즈니스에 붙어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는 입장으로선, 저는 근데 그리고 이제 IT 개발 경력도 좀 있다 보니까, 저 기술이 우리 은행에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막 빅데이터를 한다고 해서 하드업 시스템을 들어오고, 뭐 클라우드라 패키지를 상품들을 들어오고 하는데, 저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할 만한 것이 이 기관 내에 있을까라는, 저는 이제 질문을 제가 스스로한테 던지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IT 쪽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비즈니스 현안을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이제 시도를 계속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는 시점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뭔가 인제 뭔가 우리가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걸 한번 짚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공감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게 있어요. 딥러닝. 나 이제 딥러닝 할 줄 알아. 뭐 만들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공부할 "우리도 때야 그럴 수 딥러닝 해야 되는 있지.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는 응. 거죠. 아니, 공부할 때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 그 요구사항이 뭔지가 있는 상황에서 걔를 해결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거야 말이 되지만, 요즘에 이게 핫하다는데 너네도 요걸로 넣어볼래? 약간 이거는 좀 좋은 접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맞습니다. 됩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인사이트풀하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벌써 한 시간도 넘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아까 병천님께서 전공하시거나 뭐 주제로 잡아주셨던 분들 혹시 시간 기회 되실 때 더 아예 다른 회차로
저희가 만들어서 또 녹음 진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 각자 소감 듣고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이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저는 사람의 그 커리어가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요. 어떻게 맥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참 신기하고, 사실 아직 저희한테 스크립트로 준비해서 보내주신 것 중에 얘기 못하기 진짜 많아요. 지금 그죠? 한 4분의 1쯤 했죠?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고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참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행위자 기반 모델링, 그것도 도대체 인사부서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던 것일까, 그것도 참 듣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찬님 혹시 오늘 방송 참여하신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시즌이다 뭐다 해서 한 3년 만에 한국을 들어왔는데, 네, 사실 이제 오래 들어왔는데 거의 6년 만에 한국을 잘 안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계속 일하다가 이게 이제 좀 지치고 이제 뭔가 국내 개발자들이랑 뭔가 커뮤니티를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마침 이렇게 데이터 홀릭을 알게 되고 정말 애청자로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힘도 진짜요? 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분들이 우리 그 얘기를 못 들어봤네. 저 여기서 배웠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업무적으로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여러 게스트분들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이제 그런 사례들도 들으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박 박사님이랑 김팀장님께 한국에 가게 되는데 한번 저도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방송 촬영하고 싶겠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가 만약에 또 그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터 같은 부분도 당연히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준비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제가 알기로 컨퍼런스 발표를 하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거는 10월, 뭐 이제 아직은 근데 이제 주최 측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안 했는데 아마 그것도 확정이 이제 안 행위자 됐군요. 기반 네네. 모형으로 네네. 네, 하여튼 그 파이콘 10월에 열리는 행사에 이제 뭐 아, 제안은 했는데 아마 네 어떻게 될지. 아니 되실 거예요.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를 놓으면 아예 안 됩니다. 제가 볼 모셔야지, 때는. 모셔야지. 그러니까. 이래놓고 안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지? 누구? 아니, 지금 우리 아는 사람 앨리스가 없지 않나 지금은? 앨리스가 맥이 있지, 그쪽에. 연락하라고 한번 해봐야겠네. 막 이러고. 네. 그럼 저도 소감을 간단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거에 비해서 더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갖고 제가 사실 좀 당황한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험을 정말 다양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꽤 다양하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저는 어디 감히 비벼보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펀더멘탈이라 그러죠.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일을 하시는데 앞에 있었던 커리어들이 다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하려고 궁극적으로 그 많은 길을 헤쳐왔어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포인트에 있어서 되게 놀라운 점은 역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약간 그냥 오각형 인재라 그러나요? 모든 스탯이 다 조금씩 다 충분히 있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만큼씩.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뭐 기술 우선적인 사고방식 같은 게 나이나 경험을 떠나 기술자가 가지는 되게 자연스러운 스탠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흑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음. 잘못하면 흑화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모델이 인퍼런스 속도가 1초가 넘는데 레디스에서 0.01초 속도 튜닝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지. 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기여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 전체 시스템에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회사에 어떤 기여가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이런 시야를 갖추신 분들께서 인사이트풀하게 오늘 방송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재밌게 들었고요. 저도 조금
저는 아직 잡다구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거를 꽃피우신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앞으로 갈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삼 오늘 병천님 말씀 들으면서 까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 까불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시다. 과찬이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병천님과 또 꼭 다음번 스케줄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가 꼭 노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 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올릭은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